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민주당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의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야당 일각에선 하야라는 단어까지 꺼냈고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나름 공정하게 노력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습관성 탄핵병이란 말로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김건희 특검 찬성 63%. 오늘 새롭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도 분석하겠습니다. 함께할 네 분 소개해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 사망 선고일입니다. 도덕을 지키라고 월급 주면서 경비를 고용했더니 이 경비들이 떼도둑이 돼가지고 곡간을 털었습니다.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입니다. 네, 오늘 아침 이재명 대표의 말을 해석해보자면 이런 뜻 같습니다. 도둑이 도망 못 가게 지키라고 경비, 즉 검찰 공무원이 있는 것인데 이들이 곳간을 털었다. 즉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하면서 검찰이 오히려 정의를 무너지게 만들었다.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이다.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게다가 같은 자리에 있던 한 지명직 최고위원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들불처럼 타오르는 국민의 탄핵 요구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윤 대통령의 유일한 선택지는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하야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우선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나온 탄핵이 아니죠. 하야 언급입니다. 하야 언급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거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죠? 예, 아직 공식 입장은 아닌데 저는 하야 혹은 탄핵에 준하는 굉장히 큰 분노가 지금 민주당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일정 부분 국민들의 분노를 좀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나 지금 어제 검찰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찌 보면 저는 김건희 여사를 오히려 공공의 적으로 검찰이 만들어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고요. 검찰이 수임료도 받지 않고 완전히 초호화, 전관도 아니고 현관 변호인단들 같은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수사가 미진하면 나부터도 먼저 특검을 찬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된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대통령께서 하신 건데 이것은 처음부터 답정너였죠.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탄핵도 싫고 그다음에 특검도 싫고 검찰 수사에서 이거를 완전히 무마해주기 위한 처음부터 그 계획이 있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민정수석을 총선 끝나고 임명을 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결국 검찰을 장악을 했고 그 이후에 검찰총장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겠다라고까지 천명을 했는데 5월 말까지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5월 중순경에 바로 검찰 인사를 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었고 황제조사 우리가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검찰의 공권력이 제대로 활용되지도 못했고 결국 이 검찰이 초호화 변호인단으로 전락해버렸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공부는 더 하늘 높이 치솟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주인이 행동에 나설 때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민주당에서는 정권 반대 집회가 커질 것이라는 언급까지 나왔거든요. 일단 민주당은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민심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말대로라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번 부산 금정구 선거 같은 경우만 봐도 부산 금정구 선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선거가 국회의원 선거와 구청장을 뽑는 선거구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총선의 득표율과 이번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나온 득표율을 비교해보면 민심이 어떤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이번에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는 8.8%를 더 받았습니다. 민심이 그렇게 민주당 말처럼 되지 않는다는 걸 반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민주당이 좀 더 이 재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좀 더 수용해서 신중하게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오늘 한동훈 대표가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던
호남 지역부터 먼저 가서 기회를 달려고 읍소하고 더욱더 민심에 긴밀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김건희 여사의 무혐의 결론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는 그런 결과를 발표한다고 노력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에 관해서 판단은 국민들께서 하실 겁니다. 네, 반면 민주당은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검찰총장 탄핵에 대해 지도부 차원에서 공유가 있었다,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라고 밝혔고요. 이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의 입장도 취재진이 진이 물어봤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여당 지도부가 오늘 최고위에서 신호정 검찰총장 탄핵 진행하겠다고 결론 내렸는데 더불어민주당이 탄핵하지 않는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고 있지 않나요? 저 법무부 장관한테는 왜 말만 하고 탄핵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민주당에서 어쨌든 검찰총장 등을 탄핵하겠다. 구체적으로 어떤 그 계획이 있습니까? 일단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지난 5월에 대통령의 인사로 돼서 전주지검장에서 이쪽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사실상 이 수사 이 과정 자체도 미진하게 될 것이고 결과도 결국에는 답정너로 귀결될 것이라고 다 예측을 했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결국 오늘의 이 수사 결과를 지금 4년 6개월 동안 해가지고 결국 보인 것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국민 공분은 계속해서 들끓을 수밖에 없고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론은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 방향에서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할 만한 야당의 행동이 필요한 것이죠. 예. 그리고 특히나 지금 이 법을 수호하는 이 최후의 보루가 사실은 검찰인데 그 검찰이 굉장히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검찰총장의 경우는 지금 출근한 지 한 달 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어떤 책임을 지우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특히나 그것을 실행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도 당연히 탄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행동에 나서겠다. 국민의힘은요? 탄핵을 너무 가볍게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탄핵의 근거 사유는 헌법을 위배하거나 중대한 법률을 위반했을 때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한 그 탄핵 중에서 공직자 탄핵 중에서 단 한 건도 헌재에서 인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민주당이 지금 탄핵을 조건에 안 맞고 그냥 남발하고 있다는 걸 반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인사들을 조사한 검사들에게 집중적으로 탄핵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러한 것이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 탄핵이라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한가선 의원님. 네. 조국 혁신당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탄핵에 동참합니까? 그 검찰 인사 한두 명을 탄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런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검찰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와 사법부가 지금 이해관계 속에서 서로 맞물려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검찰의 인사를 한두 명을 탄핵하고 그러니까 한두 명이 사라지고 새로운 인물들이 온다고 해서 이 뿌리 깊은 검찰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차원에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6월에 검찰개혁 4법을 발의를 했는데요. 주요 내용은 이제 검찰청을 구조적으로 해체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따로 만들어서 기존의 검찰이 이익에 따라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쓰는 그런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이고요. 그 외에도 수사절차법 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이러한 검찰개혁의 근본적인 그런 구조 개혁에 동의를 하신다면 이러한 법이 통과되도록 협력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검사 몇 명 탄핵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다. 개혁신당은요? 저희도 검찰총장님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특히 불기소 처분을 갖다가 보궐선거 끝난 바로 다음 날 당선증에 아직 잉크도 마르기도 전에 이제 불기소 처분으로 해서 면죄부를 주셨거든요. 예. 이런 거는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법률적 행위를 함부로 할 수는 없어요. 탄핵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법률적 행위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 있어야지만 인용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검찰총장께서 제대로 수사를
뭐 지휘를 했는지, 뭐 수사 자체가 굉장히 부실하게 된지 우리 모두 심증적 정황적 증거는 있으나 네. 법적인 판단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특검을 통해서 무언가 검찰의 부실 수사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야 당연히 가능하겠죠. 근데 지금 이대로는요, 올라가봤자 또다시 헌재에서 인용이 안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될 거를 계속해가지고 올리는 것이 과연 소용이 있겠느냐. 저는 탄핵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좀 제기하고 싶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검찰총장 이제 임명하신 지 한 달 됐거든요. 아직 좀 이릅니다. 아직 좀 이른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다만 이제 잘못하신 부분들은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나 이런 쪽에 조금 더 말씀을 해나가는, 그래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는 게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탄핵은 이르다. 그리고 네. 법률적 행위까지 나설 정도는 아직 아니다. 실효성이 없다. 실효성이 없다. 예, 예. 자,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민주당 의석만으로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거 할 수 있죠. 이거를 통해서 결국 정치적인 공력을 모아 나갈 수도 있고요. 또 이 탄핵만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검찰이 수사의 어떤 이 결과를 제대로 된 결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만천하에 지금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 특검 필요성이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국감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 국감에서 따져 묻는 것 플러스 특검법, 그다음에 그 상시특검법, 그리고 이 국감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국정조사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11월 2일 날 지금 이미 대변인 명의로 저희가 공지가 됐는데 11월 2일부터는 어떻게 보면 장외투쟁이라고 할 만한 그런 국민 공분을 좀 모아낼 수 있는 거리투쟁도 좀 병행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다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쌀쌀해지기 시작하면 장외 집회도 시작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심우정 검찰총장 출근길에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본인에 대한 탄핵이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 그 대응을 물었더니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야당이 탄핵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수사심의 중앙에서 열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런 반응은 무반응이었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보면 사설이 일제히 부정적인 사설들로 쫙 깔렸습니다. 검찰은 끝났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신문의 논조와 상관없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비판적으로 불기소를 문제 삼았습니다. 검찰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정말 궁금해지는데 짧게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먼저 한가선 의원님. 결국에 개혁될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개혁될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 네. 저는 어쨌든 정의, 공정, 상식 이런 것들을 구현을 실제적으로 하는 것은 검찰인데 그 검찰이 지금까지도 엉망으로 해왔지만 이번 김건희 여사 건을 토대로 해서 굉장히 큰 이 해악을 끼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 보면 이 개혁이라는 걸 넘어서서 해체 수준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검찰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해체 수준의 이 개혁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런 것에 국힘이 동참하지 않는다. 한다면 저는 개혁되지 않은 검찰의 칼끝은 나중에 국힘을 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때 가서 아프다고 하시면 때는 늦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바로 들어보죠. 네, 저희 당 당명은 국민의힘이고요. 그리고 제 생각엔 11월 달에 아마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이 나오기 시작하면 검찰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이 더 심해지고 외풍이 더 심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검찰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대통령실, 여야 할 것 없이 엄격한 중립을 지키면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엄격한 중립을 못 지켜서가 문제입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은 검찰은 어떤 일을 해도 국민들 신뢰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분, 죄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의 검찰이면요, 정치적 기소라는 이런 의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검찰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기계적인 공정이라도 맞췄어요. 야당 의원들 3명 막 기소하면 적어도 여당 의원 1명 정도는 하는 기계적 공정이라도 맞췄는데 지금은 그런 것조차도 없습니다. 검찰이 내일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이렇게 되면요, 여야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검찰개혁은 무조건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 결론이 나온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한 행사에 참여했는데요. 가짜 뉴스를 다시 언급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진실의 힘으로 우리 사회를 교란시키는 거짓 선동과 가짜 뉴스를 물리쳐 주셔야 합니다.
정부가 더 강력하게 일할 수 있도록 바르게 살기 운동 회원 여러분께서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저 발언에 의도했던 메시지는 뭐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저거는 뭐 야당에 하거나 혹은 또 언론에다가 하거나 혹은 한동훈 대표 측과 관련된 그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말을 하신 것 같아요. 상당히 국민 다수를 거짓 선동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 말씀은 처음 하신 게 아니죠. 지난번 8.15 경축사 때도 했고요. 예. 그 이전에도 했고요. 계속해서 검은 세력이 있다, 선동 세력이 있다.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실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돌아보질 않고 오로지 문제 제기만 하고 있는 그런 지점에 대해서 탓을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저는 총선 이후에도 당연히 그런 민심의 어떤 준엄한 심판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정신을 차릴 법도 한데 그 뒤로도 정신이 차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거를 그 정점에서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국민의 공분은 당연히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고 본인이 대통령인데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제대로 할 수도 없는 그런 국정 마비 상태로 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거짓 선동, 가짜 뉴스를 물리쳐야 한다. 이거 비판 여론에 대한 메시지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물론 지금 시점이 뭐 좀 묘한 상황이라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무래도 지금 가짜 뉴스에 대한 거, 그러니까 AI라든지 딥페이크로 인해서 가짜 뉴스에 대한 그 심각성이나 구분하기 되게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병폐에 대해서 좀 지적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가짜 뉴스의 피해자는 여야 할 거 없이 국민도 다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 언급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제 뭐 그 행사는 35년 만에 강원도에서 처음 열린 행사라서 대통령께서 참석하셔서 저런 발언을 하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특정 사안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가짜 뉴스 전반에 대한 것이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강릉 해변을 방문하고 시민들과 함께 찍은 사진도 공개를 했습니다. 어제의 모습이고요. 어릴 적 뛰놀던 곳이라는 소회를 밝혔는데 어제 여러 국민들이 느낀 정서와 저 사진이 조금 괴리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김성일 위원님. 저는 가짜 뉴스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지금 저 뉴스를 보면서 가짜 뉴스인 줄 알았습니다. 저 사진이요? 예. 예. 아니 왜냐면은 지금 대통령께서 저기 가셔서 선글라스 끼고 주민들하고 사진 찍을 땐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설마 그러셨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저는 이 정도 되면 대통령께서 우리 이솝우화에 나오는 여우와 심포도 이야기를 뭐 들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솝우화에 보면 여우가요. 포도를 먹기 위해서 열심히 점프를 하는데 결국에 점프가 닿지 않으니까 저거는 심포도야. 먹을 필요가 없어라고 하고 돌아서거든요. 저는 그런 마음가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들 마음을 어떻게든 얻어보려고 계속 하셨는데 어쨌든 영부인 사건을 계속 해결을 안 한 상태에서 국민들의 마음만 바라니까 이 국민 마음이 옵니까? 안 오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거의 포기하시는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그렇고요. 저 날이 어떤 날입니까?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 검찰에서 발표한 날이에요. 그리고 북한이 도로 폭파했다고 남북 연결되는 도로 폭파했다고 발표한 날이거든요. 아니 그런 날 저러고 계신다? 저는 좀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대통령 지지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계속 20%대 초반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갤럽 조사를 보면 잘하고 있다 22%, 잘못하고 있다 69%로 나왔고 흐름상 크게 뭐 직무수행 평가에 대한 긍정 여론이 높아지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치로 보면 지난 조사죠. 9월 넷째 주보다는 약간 떨어졌고 부정평가가 약간 늘어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한가선 의원님, 이런 이제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한 비판 일제히 언론이 비판할 정도로 이런 나쁜 여론 속에서 당일에 대통령의 이 강원도 행보는 여론에 오히려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아까 전반적인 가짜 뉴스에 대해서 언급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하필 공교롭게도 그날이었기 때문에 더욱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JTBC 단독 보도뿐만 아니라 여러 매체에서 이런 의혹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다 가짜 뉴스라고 어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제 한두 개의 출처가 아닌 다양한 출처에서 녹취록과 대화 메시지들이 정황 증거로 드러나고 있고 그런 정황 증거들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개입에 대한 어떤 진실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국민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심을 마치 사회를 교란시키는 거짓 선동인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건희 여사 문제로 부정평가가 늘었다는 점은 이번 주 조사에서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제, 민생, 물가가 한 15% 정도 나왔고 김건희 여사가 바로 다음 사유로 꼽혔어요. 14%로 두 번째 부정평가의 이유로 지적을 했습니다. 자, 오늘 법사위 국정감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여러 비판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를 상대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는 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라는 게 어제 검찰 발표의 취지였는데 그게 아닌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피의자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은 청구를 안 한 게 맞는 거죠? 그 형식적으로 보면 그 말씀이 맞고요. 형식적이란 말 빼고 네, 청구 안 했잖아요. 그 부분 맞습니다. 왜 청구하지 않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고 그러고 기각됐다고 이렇게 발표를 왜 했습니까? 그 같은 수사팀이 그 수사를 네. 진행하면서 어떤 때는 두 가지 피의 사실을 같이 쓰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단독으로 넣기도 코바나 콘텐츠 관련해서 영장을 한번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습니다. 그 코바나 이후에 콘텐츠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당했다. 그걸 가지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영장 청구했다라고 거짓말한 거죠. 자, 거짓이냐 아니냐 거짓으로 봐야겠죠. 브리핑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브리핑을 저게 4년 5개월 만에 종결될 사건을 저희 4시간 동안 지금 거의 이례적으로 길게 브리핑했지 않습니까?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라고 해명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한 검찰 한 개 팀이 두 개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많은 영장 청구가 있다 보니까 뭐 착각을 했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드는 아쉬운 생각은 이 사건이 언론의 지목도와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높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 쪽에서는 굉장한 세심한 준비와 충분한 설명이 필요했었습니다. 이게 사법적으로 무죄와 이 사건 자체가 어쨌든 대통령 배우자가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사법적인 것과 그리고 국민적 정서, 그러니까 정무적인 판단이 동시에 들어갔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설명이었는데 사법적 판단까지는 뭐 사실 저희가 이 법적 조사를 다 못 받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국민적 정서로 봤을 때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제 저 설명은 뭐 해명을 했지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저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비판을 받고 있는 검찰이 거짓 설명 논란에 휩싸이면서 더 비판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검찰이 지금 대통령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대통령이 뭘 해명을 해도 그 이튿날에 거짓 해명이라는 게 들통이라고. 뭐 했냐고 물어보면 경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지만 나중에 가서는 대통령이 경로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 과정들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많이 잃었는데 지금 대통령의 어찌 보면 외압과 관련된 일들을 결국 검찰이 나서서 무마시켜주고 있는 것 아니냐. 그 과정 속에서 검찰 역시도 결국 대통령과 결을 같이 하고 있는 행보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리고 기각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코바나 콘텐츠 협찬건에 대해서인데 저는 기각될 수밖에 없이 이러한 영장 청구서를 굉장히 부실하게 또 쓰지 않았을까? 검찰은 여러 가지 수단들을 가지고 무마하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런 것도 그러한 노력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각되기 위해서 일부러 부실하게 썼다. 그렇죠. 그런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예, 그런 의혹을 지금 제기하신 거고요. 자, 대통령실로부터 외압이나 지침이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전혀 없었다. 뭐 당연히 그렇게 얘기했겠죠. 전혀 없었다고 했는데 뭐 외압이나 지침을 명시적으로는 하지 않더라도 수사팀에서는 어느 정도 그걸 감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성일 의원님.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누구신지 알면은 바로 뭐 답이 나올 겁니다. 임명 당시부터 우리 김 여사 사건 무마하려고 이제 임명하신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던 분이에요. 그럼 이분이 중앙지검장 되시고 하신 게 뭐냐? 우리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김 여사님 찾아가가지고 출장 서비스 조사하셨잖아요. 처음부터 다 짜여진 이야기인 거죠. 이분한테 굳이 뭐 더 지침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까? 알아서 잘 하시는데.
원래 이런 것들은 검찰은 인사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누군가를 갖다 놓은 것으로 처음부터 설명이 되는 거고요. 예. 중앙지검장 그렇게 해서 바꿔가지고 이런 제 이창수 중앙지검장 모셨고 검찰총장도 이제 새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누가 감히 언터처블 우리 김건희 여사님을 건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선거의 악재로 작용할까봐 꾹 참고 있다가 선거 다음 날 발표하는 이런 행동 자체가 너무너무 사실 국민을 대표해서 화가 나고요. 오히려 이런 행동들이 김건희 여사의 유죄를 심정적으로 더 확증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외압이 실제로 있었다 한들 외압이 있었다고 얘기할 리가 없죠. 그런데 외압과는 별개로 지금 이미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많이 잃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치 코바나 콘텐츠 조사를 한 팀이 함께 이 주가 조작 조사를 했기 때문에 헷갈린 것처럼 표현을 하는 건 정말 무색한 변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를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상황을 끼워 맞추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제가 제 양옆에 계신 두 분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릴 텐데 이번 검찰 무혐의 결론으로 국민 여론은 현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더 나빠질 것이다. 아니다. 반등의 기회가 있다. 한마디씩 하시죠. 당연히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보고요. 며칠 전에 검찰이 갑자기 레드팀을 만들어가지고 토론한 다음에 그 결론을 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코미디라고 웃었죠. 왜 그러냐면 김건희 여사를 일단 기본적으로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단 관심법입니까? 어떻게 레드팀을 자신들이 김건희 여사 조사한 정보를 갖고 있지도 않으면서 그런 것들을 합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결국 정해져 있었다라고밖에 볼 수밖에 없고 이 검찰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잘못한 사람 처벌하도록 그 수사를 제대로 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 과정의 설계부터 마지막까지 결국에는 국민들에게 실망을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좋아질 리는 없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 눈높이를 지켜봐야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수사 기록, 지금 법사위에서 양당 의원들이 수사 기록에 대한 자료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 기록에 대해서 좀 더 드러났을 때, 그리고 나서 검찰에 대한 수사 결과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을 하고요. 검찰도 이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설명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는 방향도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대통령실에서도 한동훈 대표의 독대 요청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의견을 민심을 좀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네 분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명태균 씨가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 대선 출마 당시 도리도리 문제를 자신이 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말을 하면서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습관에 대한 나쁜 여론을 자신이 바꿨다는 겁니다. 명태균 씨는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도리도리가 부동시 때문이라는 것을 간파했더니 대통령이 너무 좋아하셨다며 도리도리가 장애인 비하라는 프레임을 짠 것도 본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이 습관과 관련한 비하는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전남 곡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이게 값싸게. 이게 세 발 나요? 네, 맛있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당선되진 못했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호남의 진정성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열심히 했지만 못 미쳤는데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더 잘하겠습니다. 네, 정말 그거 지금 저희가 잘하면 저희 좀 찍어주십시오. 그러면 나라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음주운전 안 말렸나요? 당일에 술 얼마나 마시나요? 음주운전으로 경찰조사 받으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본적 있던데. 봐요. 다혜 씨는 사과문을 통해 해서는 안 될 일을 해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자신을 성찰하며 살겠다고 적었습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정치 고수 두 분이 나와주셨습니다. 토론이 아주 격렬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민현주 의원은 지난주에 나와주셨고 네. 김병욱 의원은 방송을 상당히 오랜만에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지내셨어요? 선거 떨어지고 나서 조용하면서도 의미 있게 보내고 예. 있습니다. 요즘도 식스팩 만들고 계세요? 그게 이제 선거 전에 한 3개월 동안 고생해서 만든 건데요. 바디 프로필 찍어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후로 한두 달만 관리 안 하면 예. 되게 우리 나이는 뱃살이 금방 이게 아. 노출됩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은 그 몸매는 아니라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요. 바디 프로필을 찍을 때의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제 몸도 바로 세우고 우리 지역도 바로 세우고 나라도 바로 세워야 되지 않겠냐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그대로고 몸은 약간 달라졌다. 이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여야 하나의 이슈씩 뽑아서 진행을 하는데 먼저 여당 이슈. 이건 사실 여당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 제일 큰 이슈가 됐던 특검 이슈입니다.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오늘 발표한 대통령 지지율 22%. 부정평가 이유 중에 가장 큰 폭으로 바뀐 건 바로 김건희 여사 문제였습니다. 직전 조사 대비 8%포인트가 올라서 14%를 기록한 건데요.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을 줄여야 한다는 답변이 67%를 기록한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층 가운데서도 절반 이상이 같은 답변을 내놨습니다. 다만 이 특검에 대해선 전체 여론과 국민의힘 지지층의 여론이 달랐는데요. 전반적으로는 63%가 특검을 해야 한다고 답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63%가 특검을 반대했습니다. 국민 여론을 보겠다던 한동훈 대표도 그래서인지 특검에 대한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는 실제로 뭘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거부될 걸 알면서 더 가능성, 현실성 없는 것들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전체 여론과 지지층의 여론이 엇갈리는 상황. 한 대표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네, 11월까지 재표결까지 마치겠다. 이게 민주당의 생각인데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특검 통과된다, O. 이번에도 안 된다, X. 들어주시죠. 네, 원하는 방향대로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된다는 이유부터 들어볼까요? 제가 O를 들었는데요. 정치 지형상 반드시 통과될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저와 국민의 바람을 담아서 제가 O를 들었습니다. 예. 네. 어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했잖아요. 그게 저는 하나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동안에도 많은 그 국민적 의구심이 있었는데 어제 검찰의 불기소 그리고 오늘 국감에서 있었던 이창수 지검장이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한 것이 아니라 영장을 청구하지도 않았다라고 예.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검찰이 사실 대국민 사기극을 벌린 거죠. 그래도 우리는 지난 4년 반 동안 많은 걱정이 있었으니까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뭐 4년 반 동안 수사를 아예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특히 주가 조작 이런 거는 압수수색 없이는 밝혀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압수수색 한번 영장 청구도 하지 않고 무혐의 결론을 낸 거 아니겠어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 그리고 분노를 가슴에 담아야 되는 게 또 국회의원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아무리 여당이라 할지라도 큰 국민의 분노를 담아서 특검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검찰에 대해서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제가 원래 증권계에 있었습니다. 이 시세조정 행위가 있는 거와 또 다른 부분을 같이 봐야 돼요. 그건 뭐냐면 미공개 정보 이용도 네. 범죄 행위가 됩니다. 시세조정은 시세를 변화시키는 거고요. 미공개 정보 이용은 그 자체만으로도 범죄 행위가 됩니다. 네. 근데 김건희 여사가 다녔다는 서울대 최고위 과정의 원우 수첩에도 보면 도이치모터스 이사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권오수 회장에게 자기의 돈을 맡겨서 주식을 사게 했다. 이런 정황적 그 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도이치모터스 회장한테 자기 돈을 맡겨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거 미공개 정보로 충분히 볼수 있다. 조사를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압수수색은 따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시세 조정의 행위만 갖고 조사한 것도 문제지만 시세 조정뿐만 아니라 미공개 정보 혐의를 전혀 조사하지 않았고 또 조사를 하더라도 압수수색 없이 조사한 어떻게 보면 뭉태기 조사 아니었나 이런 국민적 우려가 네. 저는 이번 특검 통과에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된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의혹 해소는 특검밖에는 답이 없지 않느냐. 그런 네. 반면에요. 이게 특검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당위성과는 상관없이 그거는 별도로 국민의힘 내부 현실적인 상황에서 통과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물론 4명의 이탈표가 있어서 좀 긴장한다고는 했는데요. 사실은 현재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 이탈할 수 있는 표들은 그때 다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추가 최소 4표가 더 나와야 되는데 제가 이 특검이 통과되기 어렵다고 보는 첫 번째 이유는 총선이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 100석 조금 넘는 이 대부분이 국민의힘 텃밭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소위 말해서 찐윤이라고 하는 분들이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됐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바로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날카로운 특검법이 통과시키는데 앞장설 것이냐 이 부분 물론 무기명이지만 네. 그 부분이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아까 보셨지만 국민의힘 지지층 내부에서도 물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많은 비판들이 있지만 특검까지 통과시켜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여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텃밭이고 보수 강세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 특검을 거부하는 거 거기까지 그러니까 특검을 통과시키는 거 그것까지 결단 내리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다. 물론 그런 의원들조차도 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자제하고 대국민 사과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기대하고는 있지만 사실 이걸 본회의 표결로 보여주는 거는 좀 아직까지는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비판적인 인식은 충분히 있을 수 있으나 그게 표로 연결돼서 네. 특검이 통과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 말씀이네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지지층도 있지만, 그러니까 당을 지지하는 지지층도 있지만 넓게 보면 국민 전체의 그렇죠. 여론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당에서도 이걸 계속 반대하는 모양새를 보이면 여당이 결국은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국민의힘의 큰 한계라고 봐요.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층이라는 게 영남 위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남의 지지를 받는 메시지와 그런 행위를 한다 그러면 네. 저는 과반 정당을 포기한 정말 정당으로 더 전락하리라고 봅니다. 네. 우리 민주당이 최근 20년간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의석을 많이 얻고 있고 이제는 우리 민주당을 호남당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거의 없죠. 이제는 전국 정당이 됐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지속적으로 영남에 지지하는 사람들을 초점에 맞춰서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런 투표 행위를 계속한다 그러면 저는 국민의힘은 과반 정당, 다수 정당, 집권 정당을 포기한 그런 정당으로 전락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나 아니면 의원은 아니더라도 계속 정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수도권에도 있고 그래서 수도권 여론은 또 영남하고 좀 다를 수 있고 그래서 국민 전체의 이런 정서도 함께 살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저도 뭐 수도권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에게 투표권이 주어진다면 저는 사실은 용기를 내서 찬성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 상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고요.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렇게 되려면 개별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용기를 내서 투표를 하게 하려면 지도부가 나서야 돼요. 지도부가 나서서 이번에는 어렵지만 통과시키고 민의를 따르자. 그러면서 민주당이 사실 특검에 과도하게 담으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쟁 삼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싸워 나가자라고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렇게 앞장서서 특검에 대해서 통과시키자라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현실적인 상황에서라도 특검 통과는 좀 어렵게 보인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독대 날짜와 시간까지 잡혔습니다. 21일 오후 4시 30분.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저녁 시간이 아니니까 아마 식사는 안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동훈 대표가 어제 3대 요구사항을 제시했어요. 대통령실 인적 쇄신, 그리고 영부인 대외 활동 중단,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의혹 설명 및 규명 절차 협조.
이 세 가지 3대 요구를 대통령이 수용할 것이다. O. 아니다. X. 들어주시죠. 수용 안 한다. 네, 민현주 의원님. 네. 지금은 분위기상 수용이 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 중에 하나 정도만 저는 받아들여져도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치를 하고 대통령께서 그리고 집권 여당으로서 나아간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과거 같으면 어느 정도 이렇게 물밑 협상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뭐 수용하는 모양새도 보이고 그랬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는 좀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물밑 협상이라는 것 자체가, 조율이라는 것 자체가 그걸 봤을 때 저는 이 중에서 그냥 한 가지 정도라도 대통령실에서 수용을 해서 나아간다면 그래도 지금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는 그 추세는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물밑 협상 얘기하셨는데 지금 발표된 내용으로 보면 의제가 지금 정해진 건 없이 자유롭게 한다는 거거든요. 보통 이런 건 물밑 협상을 통해서 어떤 의제를 좀 압축하고 당연하죠. 그 중에서 어떤 네. 합의점을 찾을 것까지도 거의 정해진 상태에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X를 들었습니다. 예. 한동훈 대표의 요구사항이 상당 부분 관철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동훈 대표가 적극적으로 독대 응하는 거는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김건희 여사의 문제점을 지렛대 삼아 본인의 당내 장악력과 여권 내의 자리매김을 공고히 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독대에 본인이 더 열심히 모습으로 비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씀이냐면 김건희 여사의 이런 아주 잘못된 행위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담아서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김건희 여사의 문제점을 갖고 대통령에게 요구를 하고 아주 미미한 부분은 성과를 낼 수가 있겠죠. 본질은 아니더라도. 그 속에서 이제는 내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잘 지내고 있다. 소위 말해서 친윤계에 대한 사인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당내 문제에 협조를 하게 하고 친한계를 더 외연을 넓히는 그런 당내 지지 기반 확대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시간이 지나면 드는 거죠. 네. 사실 총선 재보궐선거 때는 마치 특검이라도 요구할 듯이 강한 메시지를 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총선에서 금정구청장 선거를 이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강화군수하고 그 이후로는 진상규명보다는 뭔가 이렇게 선을 긋는 그리고 독대에만 매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번 독대의 한동훈 대표의 목적은 본인의 정치적 위상 정립이다. 그렇게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위상과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더 멀어지지 않겠는가.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대통령 지지율이 22% 나왔잖아요. 이 지지율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다 반영된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들도 있고, 그래서 더 떨어진다는 의견, 그리고 이번 독대를 계기로 반등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저 22%의 지지율은 다음 주에 더 떨어진다? O. 아니다. 반등할 수 있다? X. 들어주시죠. 반등할 수 있다? X예요? 네. 반등할 수 있다. 반등 안 한다는 거죠. 반등할 수 있다? X. 그러면 반등할 수 있다가 X죠. 네, 반등해서 없다가 O지. 더 떨어진다. 예, 좀 헷갈리게 질문드렸나요? 질문이 헷갈립니다. 네, 더 떨어진다. 반등할 수 있다. 있다. 네. 이유는 듣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김 여사의 공개 활동을 줄여야 된다라는 응답도 지금 과반을 훌쩍 넘었거든요. 김 여사가 사과를 하고 어떤 후속 조치를 직접 발표를 하면 국민의 마음이 좀 누그러질까요? 아닐까요? 저는 당연히 누그러진다고 생각을 해요. 예. 지금 국민들께서 바라는 바는 지금 아까 지지율에서 보면 보수 지지층에서도 사실 여론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긍정 여론이. 지금 일단은 불필요한 활동이 자제돼야 되고 그 활동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구설수에 오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해달라는 요구거든요. 그 메시지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김건희 여사나 그 주변에 있는 참모들은 여사의 활동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되게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건지 활동을 계속한다면 당연히 도움된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근데 이게 지금 국민의 뜻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여러 가지 다른 뭐 인적 쇄신이라든지 한동훈 대표가
요구할 사항, 인적 쇄신이라든지 다른 사과나 후속 조치 이런 얘기도 있지만 지금 가장 시급한 거는 여사가 본연의 역할에만 충실하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활동은 자제해야 되는 거. 그래서 네. 국민들로부터 아 그래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적합한 활동을 하고 있구나,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라는 국민들로부터의 신뢰를 먼저 받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사과를 하려면 진작 했어야지라는 얘기도 나오고 이제 늦었다. 이제는 안 받는다 국민들이. 뭐 이런 굉장히 비판적인 견해들이 있어요. 그렇죠. 사과와 해명은 하면 할수록 어휘가 커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과가 진실된 사과라든지 설명이 정말 팩트에 맞는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예. 계속 거짓과 거짓이 반복되다 보니까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공개활동 자제와 사과를 하면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는 걸 동의합니다. 근데 이거는 미래 일이잖아요. 앞으로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는 건 주가 조작이라든지 그다음에 명태균 씨와의 여러 가지 카톡을 통한 국정 개입 또는 농단까지 이어질 수 있는 여러 의혹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쌓여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 과거의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미래는 내가 공개활동을 자제하겠습니다. 앞으로 영부인으로서 뭔가 마음가짐을 제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과거의 것에 대한 답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것만으로서는 국민들의 화난 마음을 절대 저는 누구로 뜨릴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용산 아까 말씀하셨는데 용산의 분위기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마치 김건희 여사를 셀럽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약간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그분의 외모라든지 이런 제스처나 이런 것들이 현대 트렌드와 어울린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족한 점을 충분히 메꿀 수 있고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더 열심히 움직여야지 표가 된다. 이런 정말로 국민들하고 생각은 다른데 지금은 좀 바뀐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참모들도 분명히 있지 않았느냐. 그런 것들이 지금의 결과를 만들게 된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자, 첫 번째 주제를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주제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법치주의의 사망을 선고한 것으로 기록될 것이고 제2의 김학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국정감사 기간이지만 40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회견장에 모였습니다. 김 여사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청구조차 하지 않았으면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결재 라인에 있는 검사들을 탄핵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을 대신해 김건희 범죄 은폐 공범들을 탄핵하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장 검사 등 직무유기 및 은폐 공범 전원을 탄핵하겠습니다. 검찰총장 탄핵 움직임은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그리고 그 다음 탄핵 대상은 누가 될지 정치 고수들의 전망이 궁금해집니다. 네, 첫 번째 질문 OX 들어주시죠. 자, 제가 이 질문을 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당연하게 똑같은 답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다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검찰의 어제 불기소 결정은 검찰 오욕의 역사로 남을 것이다. O. 그렇지 않다. X. 네, 그래서 안 하기를 안 하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 이유는 제가 듣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탄핵을 하겠다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탄핵인가? 탄핵밖에는 해법이 없나? 좀 피로감이 느껴진다.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헌법상에 탄핵 공직자에 대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이 가능하게끔 돼 있고요. 예. 대통령과 달리 제적 과반수의 동의면 탄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행이라기보다는 절차상 또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받아야만이 탄핵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좀 이해를 잘 해주셔야 될 부분은 탄핵이라는 것은 국회에서의 탄핵이라는 것은 직무가 잠시 정지된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A라는 공직자가 일을 함에 있어서 정말 해야 될 일을 안 하거나 일을 제대로 못했을 때에 통제 기능이 거의 없는데 국회에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탄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근데 탄핵한다 해서 그 사람이 바로 자리를 물러나는 게 아닙니다. 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서 탄핵 결정이 났을 때
탄핵이 되는 거거든요. 직무만 정지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진숙 방통위원장처럼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고위공직자나 사법부에 대해서 견제를 하기 위한 저는 좋은 수단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처럼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수백 번 압수수색과 정말 별건 수사와 여러 가지 함정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반 동안 오늘 드러났지만 압수수색 한번 하지 않고 무혐의 이 결정을 내리고 검찰에서 거의 4시간을 점심 식사도 안 하고 브리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100여 장의 PT를 띄워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개인 로펌 회사냐 이런 비아냥도 나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정말 검찰이 왜 존재하는지, 국가기관이 왜 존재하는 건지에 대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모두 생각을 하게끔 만들고 특히 이제 검찰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좋은 분들도 많겠죠. 정의감도 있고 능력 있고 성실한 분들. 그렇지만 몇몇 정치 검사에 의해서 전체 검찰이 욕을 먹는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네. 그 측면에서 저는 탄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이 거의 유일한 검찰 견제 수단이다. 저는 이거 별로 국민들에게 감흥 없다고 봐요. 민주당이 너무 남발했어요. 네. 이 평검사 탄핵부터 시작해서 뭐 지금 너무나 지금 총선 이후에 탄핵이 벌써 몇 번째입니까? 물론 검찰이 이번에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 관련해서 국민적인 비판도 있고 야당의 비판 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검찰총장을 탄핵한다고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지금 민주당이 국회에서는 지금 그런 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여의도에선 대통령이다. 이재명 대표가 여의도 네. 대통령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굳이 검찰총장 탄핵하지 않고 이렇게 비판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단이냐 이런 정말 아주 센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탄핵을 한다는 거는 글쎄요.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앞두고 여러 가지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더 검찰에 대한 견제를 통해서 본인들의 사법 리스크를 좀 이렇게 뭐 방어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기에 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소속 인사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했는데 롱패딩을 준비할 것이다. 이거 어떤 뜻입니까? 롱패딩 모르세요? 알죠. 캠핑 갈 때 쓰는 거 아닌가요? 날씨가 추울 때 입는 옷입니다. 예. 그만큼 결연한 의지를 나타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장외투쟁을 1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아직 당의 전체 합의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정도의 마음가짐을 갖고 국감 이후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점점 형성이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면 국감 이후면 다음 주에 끝나니까 10월 말 11월 초부터 시작이 된다. 네. 네. 물론 이제 변수는 있겠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국민들의 마음을 담아서 사과와 반성의 자세를 보인다든지 김건희 여사를 특검을 뭐 수용한다든지 뭐 등등등등 조치들에 따라서 국민 여론이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따라 변수는 있지만 정말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한 분노는 저는 어느 정도 지속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해서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네, 롱패딩을 준비할 것이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기자회견 내용인데 이게 여론에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글쎄요. 민주당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회 다수석 170석 가까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장외투쟁을 해야 될까? 국회에서도 모든 언론과 좀 재정권, 개정권 다 쥐고 있고요.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도 정말 더 이상의 이렇게 심한 날카로운 비판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롱패딩을 입고 밖으로 나가는 이유가 꼭 검찰과 관련된 사안에서만 민주당이 이렇게 과민 반응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도 이재명 대표가 아직까지 사법 리스크가 클리어 안 된 상황에서 자꾸 이렇게 오버액션을 하면 민주당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를 방어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건희 여사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죠. 분명히 설명이 돼야 되고 하지만 민주당이 이렇게 그거와 다른 방향에서 뭔가 장외투쟁하고 그다음에 검찰총장 탄핵하고 그런다고 해서 문제 해결이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뭔가 대안을 마련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 의원들의 어떻게 보면 부적절한 에너지 낭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적절한 에너지 낭비다.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여론 조성이다.
라는 의견에 대한 반박을 한번 들어볼까요? 저도 누구보다도 어회주의자인데요. 제가 국회 재선까지 하면서 느낀 게 대한민국 국회 무력감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제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수당이에요.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그 법은 무효가 됩니다. 예. 두 번째, 인사청문회 해요. 다 지적을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부적격이에요. 대통령이 인사명령을 내면 장관이 됩니다. 네, 총리만 빼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예산도 편성권은 정부에 있습니다. 네. 우리는 감액하고 감액 부분에 대해서만 수정안을 내는 것이에요. 따라서 입법이라든지 인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모든 최종 의사결정권은 국회가 아닌 대통령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꼭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170석이라는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다수당이지만 실제로 대한민국 국정 운영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다. 결국엔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이 난국을 해결할 수가 없다. 따라서 오해라는 장래가 아닌 장외에서도 우리의 목소리를 국민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 이것을 이재명 방탄으로 연결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좀 국회 현실을 잘못 이해한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들어볼게요. 그렇게 해서 안 바뀔 게 롱패딩 입고 밖으로 나간다고 추운 겨울에 그 고생하신다고 바뀌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굳이 그럴 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에 무력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저도 뭐 그 당시에 제가 국회의원 할 때 여당이긴 했지만 그 당시에 야당은 여당보다 의석수가 적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스트라이크라든지 국회 밖에서의 액션을 취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통과시킨 많은 법안들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서 넘어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부분적으로 국민들도 판단하십니다. 이거는 대통령실의 문제구나. 이거는 민주당이 너무 지나치게 했구나라고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국회 내에서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롱패딩을 입고 나가겠다. 네. 지금 11월에 맞아서 그거는 정치적으로 너무 오버 제스처다. 그래서 궁금해지는 지점이 이거예요. 이것도 OX로 마지막 OX입니다.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넘어서 지금 검찰총장 탄핵이잖아요. 총장 탄핵을 넘어서 대통령 탄핵으로 나설 것이다. O. 아니다. X. 세모네요. 5에 가깝네요. 근데 세모라고 하겠습니다. 보이나요? X가 보이나요? 예. 자, 먼저 듣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국민들이 앞으로 2년 반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 진짜 걱정 좀 많이 해요. 제가 지역 주민을 만나도 정말 잘못 뽑았다 이런 반성하는 국민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 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국민에서 일하는 자리 아닙니까? 예.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국민의 삶의 방향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좀 극에 달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아까 말한 대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인 탄핵인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뽑은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서 뽑은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해야 되고 또 헌법과 법률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정밀하게 봐야 되고 국민의 정서와 현재 헌법과 법률의 요건에 괴리가 또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국민의 마음을 읽으면 거의 탄핵 이상의 분위기가 점점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이것이 법률적 국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달려있다. 네. 아니 김건희 여사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 민주당이 탄핵을 하겠다라고 결정하지는 않았어요, 아직. 그런데 이 롱패딩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그래서 거리로 나가겠다는 거 보니까 탄핵 가능성을 타진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이래서 일반 국민들의 시민들의 여론을 보고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제가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탄핵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이 보수 정당에 대해서 탄핵을 2번 하는 것은 민주당에게도 굉장히 큰 부담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선 때 그렇게까지 유리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판단을 한다고 봤는데 지금 지난번 재보궐선거 때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마음에 안 들면 바꿔쳐야 된다. 일 안 하면 바꿔쳐야 된다. 제대로 일을 못하면 교체해야 된다. 내려와야 된다. 이런 발언부터 시작해서 지금 장외투쟁을 나가겠다고 하는 것까지 보면 네. 그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를 타진해보는 그 수순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네. 영문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고 예상대로 경론을 벌였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나 허락되지 않은 길이라 해서 누구나 즐길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모두가
모터스포츠를 사랑하는 그날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해야 하는 이유요? 우리에겐 지켜야 할 것이 많으니까. 올겨울 건강도 든든하게 지키세요. 65세 이상 어르신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무료 동시 접종이 가능합니다. 맛있는 물, 어디서 왔는지도 중요하지만 주장 말고 결과를 믿자. 몽베스트. 상 받은 물맛을 믿으세요. 테이스트 베스트. 몽베스트. 여기 참 신기한 약이 있습니다. 아이가 먹는 약인데 엄마의 마음까지 치료되는 약. 마음을 위해 마음을 다해. 콜대원 키즈. 검찰이 법원에 낸 자료에는 김 여사와 모친은 23억 원 정도의 수익을 얻은 걸로 나옵니다. 대통령 취임식 영상을 분석한 보도들을 보면 권오수 전 회장의 가족이 VIP석에 앉았고 김 여사가 초청을 했다고 합니다. 수사를 마무리한 검찰은 김 여사를 사실상 피해자로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23억 원을 버는 피해자가 세상에 또 있을까? 가해자 가족을 VIP로 초청하는 피해자가 세상에 또 있을까? 이 물음에도 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은 굉장히 노력했고 억울한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노력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마음까진 모르겠습니다. 정말 억울해야 할 사람들은 상처받은 시민들, 그리고 주가 조작의 진짜 피해자인 개미 투자자들 아니겠습니까?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